감사합니다. 인사돌 사러 가끔 약국에 와요. 제 잇몸이 예전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인사돌 쓰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인사돌 진작에 쓸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말을 많이 듣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로 하는 편이세요? 현대인들은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귀가 두 개이고 입인 하나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사람인 세상, 오늘은 달걀의 인생을 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작은 달걀 하나로 이웃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고이만님, 고듣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자를 나란히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인데요. 지금 긴장이 되셔서 큰 숨을 조금 쉬시는데 아드님과 함께 양계 농장을 하니까 어떠세요? 든든하시죠? 예. 집사람하고 같이 할 때하고 네. 아들하고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네.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축산물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예. 농업인의 날에.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거는 뭐 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한 건데 실제로 뭐 가문의 영광이 되다 보니까 진짜 좋기도 하고 놈한테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비단 저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유독 저를 제점만 받게 돼서 좀 미안하게 생각도 들고 네. 그러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분은 무엇보다도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무항생제 친환경 농업 생산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무항생제 친환경 농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사료 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사료를 모두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인데, 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이 항생제라는 물질을 많이 쓴 사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 네. 죽거나 병이 든다면 생산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저희 농가로서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전에 썼던 농장도 참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 항생제 부분이 계란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이 계란이 소비자에게 갔을 때 이 소비자가 먹으면 과연 이 항생제가 좋지 않으니 네. 우리가 배제를 하고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해서 하고 있는 그 제도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다. 그래서 환경도 좀 다르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제일 먼저 따지는 거는 먹는 것보다는 숨을 쉬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닭장 온도, 이 닭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최적 온도를 고려해서 네. 최대한 우리가 환기를 위주로 합니다. 일단은 이 먼지가 이 개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하고 우리가 청소도 좀 빨리빨리 함으로 해서 이 닭장안 환경을 청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를 따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사료 그리고 이 물을 따지게 되는데 이제 물은 사람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도 우리가 사 먹듯이만 예. 저희 집에 있는 닭은 실질적으로 물이 우리가 매번 이 정확하고 깐깐하게 이렇게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괜찮고요. 네. 게다가 이 사료 부분은 항상 우리가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그 사료의 틀은 똑같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사료는 조금 특이해요. 이 회사에서도 예. 우리 농장에 대한 이 사료를 보다 관심 있게 이렇게 배려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에서 실질적으로 과강이나 뭐 미생물이나
뭐 이런 조개 가루를 주기도 합니다. 조개 가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닭이 섭취를 해서 계란 껍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거를 만드는 단독으로 만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예.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지타산이 맞는지는 예 아버님한테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예, 그게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죠. 아 그래요? 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사료회사에서 만들어지기는 OM 사료라든지 KRC 사료라든지 딱 그 닭에 대한 적정 수준만 갖고 만드는 사료가 있고 또 보통으로 이제 닭이 알을 놓을 수 있는데 그 영양분을 다 주는 그런 사료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료회사에서 제일 좋은 사료를 주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그음에도 지금 KRC 사료나 이런 사료값보다 사료값이 비싸요. 비싼 데다가 또 먹이 주는 것조차 많은 걸 많이 미기 주니까 아무래도 타산면에서는 안 좋죠. 네, 그래서 손해보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손해보고는 안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밥만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것 같으면은. 큰 욕심 안 부리시고. 예, 그거는 그래 해야만이 되는 거지. 욕심 부리게 되면은 하를 자초한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시군요. 예. 예. 근데 이 양계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정도 됩니다. 지금의 농장을 차리신 건 언제?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양계장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무항생제. 그 전에도 항생제는 별로 쓴 적이 없어요, 기억으로는. 예. 근데 닭은 항시 사람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면 병치레를 안 하듯이 닭들도 처음부터 뺑아리 때부터 와가지고 튼튼하게만 길어주면 병이 안 돌기 때문에 그때도 항생제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또 돈도 들어가고 항생제 한번 쓰므로 해서 돈이 참 많이 들어가야 이게. 예, 예. 뭐 1, 20만 원이 아니고 1, 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내로서는 그걸 아끼는 방법은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농장을 차리신 게 11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25년 전부터 이제 양계업은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14년 정도? 그 정도 동안 그 돈을 많이 버신 거 아닌가요? 농장을 차리실 정도. 농장을 차릴 정도는 그때는 돈이 많이 버는 것보다도 먹고 살았고 그 돈이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못 안았는데 그 농장을 지을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농협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장을 지은 거죠. 빚을 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옆으로 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달려오셨다고 하는데 뭐 휴가를 즐긴다거나 그럴 여유도 없으셨나요? 그거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오죽했으면은 이 양계 안 한다. 뭐 자기는 일요일 쉬어야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 없어서 예, 일요일 날이고 맹절이고 뭐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고 가는 시간에만 가서 그걸 할 뿐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방송 전에 잠깐 아드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워낙 힘들게 일하시는 걸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지켜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일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제가 농장에 제가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된다. 네가 배운 걸로 네가 배우는 거 한 걸로 끝까지 한번 하다가 도저히 할 게 없다면 그때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해줄게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버지를 설득한 이유가 몇 가지 돼요.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안다면 이 농장을 하다가도 다른 일에 또 혹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지금 전혀 모를 때 양계장에만 들어가겠어 양배만 하겠다. 네. 그리고
도저히 아빠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결혼을 해서 들어오겠다라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어요. 결혼하면 네. 좋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예. 학업 중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하고 대학생이었죠? 예, 예. 제가 군에까지 갔다 온 상태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학교 선배거든요. 예. 선배인데 이렇게 저는 학업 중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프로그램 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예, 제가 그만두고 예. 우리 이거 하자. 내가 보기엔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실질적으로 해서 벌이가 괜찮죠. 훨씬 괜찮았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다. 그만두고 당장 내려와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네. 결혼이 문제잖아요. 예. 집사람이 처갓집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허락이 떨어졌어요. 대학생이었으니까 예, 24살에 예. 직업도 없고 학업도 안 마쳤는데 누가 딸을 주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노리신 건데 오히려 그러면 안 하겠다. 예, 오히려 절대 못 하겠구나 했는데 제가 의외로 집사람이 도와줘서 같이 양계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럼 원래는 뭐 전공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컴퓨터 전공이었고 뭐 집사람도 똑같이 컴퓨터 전공을 하고 있었고요. 네. 예. 근데 학업을 그럼 중간에 포기하시고 네. 그만두시고 그렇습니다. 계속 예. 컴퓨터 공부를 하지는 않으실 건가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는 그 개념이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저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세상에. 예.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많아요. 제가 오히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 틈새 시장은 여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오고 야, 기술을 익혔던 현명하시다. 곳은 여기더라고요. 예. 결국 아버지 밑에 아버지 그늘에서 편하게 살면서도 나름 아버지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버님 든든하시겠어요? 예, 든든하죠. 든든한데 모든 걸 내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려고 하니까 성질도 나고 내가 새가빠지 집사람하고 해가지고 예. 버려놓은 거를 얘한테 다 준다고 생각할 적에는 놈들도 그래요. 내보고 뭐 아들한테 적당히 주고 뒤로 돈 빼돌려갖고 너희 노예 좀 살아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온신의 나중의 일이고 온신의 아들이 하니까 나중에 주고 안 주고는 내가 나중에 지가 정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뭐 결혼할 적에도 지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네가 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가서 안 한다 하면 부자지간 인연 끊는다. 아버지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하다가도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재산 불 환원해보고 뭐 사이다 환원해보고 영감하면 산소에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면 되는 건데 예. 지가 하기 나름대로 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시킨다고 요즘 뭐 자식들이 뭐 부모 시킨다고 시킨 대로 마음대로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 하는 걸 봐서 하는 거지. 네. 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얼마나 잘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요. 물리 주고 안 주고는 그런 거지. 무득대고 나 이건 네 해라. 난 그러기 싫어요. 내가 저것까지 한 건데.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에 이 일을 못하게 하셨을 때는 힘이 드니까 예. 아유 하겠나 싶어서 또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이왕 할 거면 끝까지 잘 예.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신데요. 그러면서 그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제 앞에서는 안 해요. 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만한 아들이 어디 있니 이래도 제 앞에 와서는 지랄하는 니 뭐 일 잘하노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 몇 마리 정도 돼요? 3만 수 정도 됩니다. 몇 분이서 이렇게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는 3만 수 같으면은 아주 대농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대농이 아니거든요. 3만 수 같으면 최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 식구들하고 아들 4개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래 하면은 손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은 한 부부를 더 데려가지고 이래 하는데, 예. 그 이상 인원을 더 데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못 먹고 살아요. 빚만 집니다. 예, 사료값이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예, 많이 그거 지금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남는 게 하시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업이라요. 네. 닭은 호강하고 가족들은 고생하시네요, 지금. 근데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덕분에 먹고 사는 닭 거죠. 덕분에. 예, 그렇습니다. 이 달걀의 생명이 또 그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신선하냐 하는 건데, 저 듣고 놀랐거든요. 바로바로 배달을
예. 뭐 과정 예. 없이 예, 그렇습니다. 간다면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 계란에 대한 일, 닭장에 대한 일을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계란에 대한 일은 보통 한 오전 6시 정도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알을 보기 시작하는 시간과 닭을 보는 시간 달라요. 아버지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닭을 보시고 닭장 안을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계란에 대한 선별에 대한 작업은 6시부터 보통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알들이 선별이 되어서 나누어지겠죠. 등급별로 나눠지면 그 알들을 최소한 저희가 보통 12시간 안에는 농장에 계란이 없어요. 그날 나온 계란은. 예. 아, 빨리 선별하고. 그렇죠. 예. 선별이 끝난 상태는 거의 그날 계란이 다 매장으로 나가버립니다. 저희가 매장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갖다 놔줘서 진열하는 것까지가 네. 근 12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은 지. 그럼 소비자가 그날 낳은 달걀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평균 잡아서 그럴 수 있지만, 운이 좋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몇 시간 안에 계란을 드시는 거고. 따끈따끈한. 예. 뭐 조금 늦다면 하루 안에 있는 계란은 드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 앞으로의 바람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예. 예, 저희 바람은 뭐 지금 이래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을 해가지고 여러 소비자들한테 알리가 이것이 계란이다 하고 알리고 싶은데 네. 여건도 지금 뭐 당장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닭수를 늘리면 안 되나 해가지고 그 늘리는 것도 만만찮아요. 예. 만만찮으니까 돈이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복지로 이제 동물도 복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다 갖추려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그걸 나라에서 저리로 이렇게 해주면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네.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아직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뭐 바람은 거기라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저리 자금을 주게 되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계란을 생산해서 좀 더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싶고 내가 만드는 계란이 최고입니다. 이래 어디 가도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계란이 최고입니다. 이라고 내가 선전합니다. 네. 그 자부심. 예. 네. 그리고 아드님께서는요? 예. 어머니 없으면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우리 계란 믿고 사주는 여러분들, 소비자들도 정말 감사한 거고요. 네. 예.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예, 식사도 못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면서 그 긴 인생에서 짐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또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항상 좋은 즐거운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